배장수의 봉변. 어느 서울 깍쟁이가 볼 일이 있어 시골에 가는 길에 어느 길가에서 배장수를 만났다.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서 여보 목이 말라 죽겠으니 배 몇 개만 먹어봅시다. 임자 돈을 가졌소. 돈이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사정을 하겠소. 워낙 노비를 많이 가지고 떠나지 못한 몸이라 돈이 없으니 벌레 먹은 배 하나 얻어 먹어봅시다. 하고 사정하였으나 인색한 배장수는 박절하게 거절하였다. 그렇다면 두고 보자. 서울 깍쟁이는 이렇게 벼르면서 배장수보다 한 마장쯤 먼저 가서 길가 눈 가운데서 남녀 수십 명이 모를 심는 것을 보고는 그 가운데서 제일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농을 걸었다. 아가씨 그대 미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우니 내 소실로 들어와 팔자 늘어지게 사는 게 어떻겠소. 이 말을 듣자 모를 심던 사람들은 모두 크게 노하여 저놈을 당장 잡아 주둥아리를 찢어 놓아라. 하고 모두 쫓아오자 깍쟁이는 급히 도망치며 뒤에 오는 배장수를 돌아보며 배를 지고 오는 형님, 빨리 도망쳐 오시오. 하고 소리치니 쫓아오던 사람들은 모두 배장수에게로 달려들어 내가 저놈의 형인 모양인데 내 아우의 죄를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이다. 하고 배장수를 때리니 옷은 찢어지고 배는 깨어져 땅바닥에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졌다. 배장수는 불의의 봉변을 당하고 농부들에게 애걸하면서 말했다. 저놈은 내 동생이 아니오. 아까 그놈이 배를 달라기에 주지 않았더니 그 안갚음으로 나를 욕보이려 든 것이오. 여러분 나를 살려주시오. 사정을 듣고 보니 그럴듯해서 매를 그치니 배장수는 겨우 일어나 흩어진 배를 수습하여 오는지라 언덕 위에서 이 꼴을 내려다보던 깍쟁이는 임자가 배 두어 개를 아끼더니 꼴 좋게 되었구먼. 하고 놀리니 배장수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더라. 풍년이 든다기에 한 스님이 아랫마을에 사는 과부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과부집에서 자게 되었으므로 밤이 깊어 가기만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스님은 가만히 과부가 자는 방문 가까이 가서 본즉 새벽달이 환히 비치는 가운데 과부가 무르익은 몸을 온통 드러내놓고 자건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정신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스님은 옷을 벗어 바랑에 집어넣은 다음 바랑을 석가래 끝에다가 걸어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가만히 기어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과부가 잠이 깨어 스님의 동정을 살피다가 너무도 기쁘고 반가운 나머지 그만 두 손을 크게 벌려 스님을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스님은 이에 크게 놀라 문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바랑을 걸머지고 간다는 것이 겁을 먹은 탓으로 닭의 둥우리를 짊어지고 발가벗은 채 달아나거늘 마침 먼동이 터 지나가던 나그네가 스님은 발가벗은 몸으로 닭의 둥우리를 짊어지고 가시오. 하자 스님이 그제야 제 꼴을 돌아보고 변명하여 이르기를 이와 같이 하면 큰 풍년이 든다기에 호랍이 장가들기. 옛날 어느 시골에 수절하면서 살아가는 과부가 있었다. 혼자의 힘으로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지어 넉넉히 잘 살아서 이웃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또한 같은 마을에 상처한 지 여러 해 되는 가난한 호랍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였으나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속만 썩이고 있었다. 하루는 친구 되는 사람이 묘책을 일러주었다. 이튿날 호랍이는 친구가 일러준 대로 새벽에 과부집에 가서 집안을 살피다가 과부가 바깥 부엌에 나가 쇠죽을 끓이고 있는 틈을 타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랫목에 과부의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날이 새기만 기다렸다. 이윽고 아침이 되자 각본대로 친구가 찾아와 과부를 찾으니 과부가 부엌에서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소? 오늘 우리 밭을 갈 일이 있어 소 좀 빌리러 왔소이다. 그러자 과부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안방에서 호랍이가 영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우리 집도 오늘 밭 갈 일이 있으니 딴 집에나 가보게나 하고 말하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임자가 어떻게 이 집에 와 있나? 아, 내가 내 집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오다니 무슨 말인가? 이 집은 저 아주머니 혼자 사는 것은 온 마을이 다 아는데 우리 집이라니 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 사람 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 내 집이 아니라면 어찌 남의 여자 안방에서 내가 누워있겠나. 그러자 친구는 해괴한 일도 다 있다는 듯이 뒤통수를 만지며 나가거늘 여인은 다만 어이가 없어 멍하니 입만 벌린 채 서 있었겠다. 그는 각본대로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마을 사람을 서너 명 모아 가지고 과부집에 다시 와서는 자 임자들 똑똑히 보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하고 말하니 다시 호랍이가 영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면서 욕을 퍼붓는다. 웬 놈들이기에 주인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이 몰려와서 시끄럽게 구는가. 정말 그렇구나.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군. 하고 몰려온 사람은 저마다 한마디씩 짓거리면서 돌아간다. 과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장승처럼 서 있자. 이에 호라비가 부엌으로 나아가 과부의 손을 잡으며 자,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연분으로 알고 나와 함께 인연을 맺읍시다. 하니 과부는 변명할 길이 없어 이에 눈물을 흘리며 길게 탄식하더니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한다. 집안 망신. 시집을 온 지 며칠 안 된 며느리가 건너집 총각과 수작을 주고 받다가 시어머니에게 들켰다. 벌써부터 놈과 눈이 맞아서 시시덕거리면 장차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우리 집안에서 그런 꼴은 못 본다. 집안 망신시키기 전에 내 신랑에게 얘기해서 친정으로 쫓아버려야겠다. 하고 호통을 치는지라 며느리는 무서워 다음부터는 몸가짐을 조심하였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는 아들한테 일러주지는 않고 기회만 있으면 이 약점을 들추면서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여 고개만 떨어뜨리고 앉아있는데 어느 날 이웃집 늙은이가 찾아왔다. 무슨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풀기가 없이 앉아있소. 하고 묻자 며느리는 그 사정 이야기를 하며 목이라도 메어 죽는 편이 낫다고 호소를 하니까 노파는 혀를 끌끌 찼다. 쟤년이 뭐가 떳떳하다고 임자를 가지고 그럴까? 쟤년이 젊었을 때에는 쟤 너머 김풍헌하고 배가 맞아 동네 사람 눈에 들켜서 광줄이 만한 복을 메고서 조리를 돈 주제 무슨 낯짝으로 며느리한테 큰 소리람.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크게 기뻐하여 이튿날 다시 꾸짖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은 뭐가 떳떳하다고 한번 꾸짖은 일을 또 들먹이십니까? 아니, 별소리를 다 듣겠군. 그래 내가 떳떳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 아 쟤 너머 김풍헌하고 배가 맞아 광주리만한 북을 짊어지고 새 동네를 조리 돌던 일을 생각 좀 해보셔요. 아 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아무개네 할머니가 그럽디다. 원 그런 명랑한 계집 보았나? 눈이 없으면 코 빼가겠다. 광주리만한 북이라니 무슨 소리며 새 동네란 어인 소리냐? 그때 메고 돈 북이란 김치 단지만한 것이고 두 동네를 겨우 돌았을 뿐인데. 혼자 먹은 산나물. 부잣집 여종이 몹시 아름답다. 아들 되는 새서방님이 은근히 딴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여종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새서방은 행랑채로 나갔다. 곁에 자던 아씨가 깨어보니 남편이 없는지라 필시 그 종년의 방에 갔으리라 짐작하고 뒤따라 나가 방문 틈으로 엿보니 과연 여종을 꾀이고 있었다. 오늘 밤 달도 밝고 심사가 쓸쓸하여 너를 찾아왔도다. 서방님께서는 아씨를 버리시고 소녀 같은 계집을 찾아오시어 귀찮게 구십니까? 아씨가 흰 떡 같다면 너는 산나물과 같으니 어찌 떡을 먹은 후에 나물을 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여종의 손을 덥석 잡으니 여종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꿀같은 재미를 보았다. 아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방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부부가 함께 시아버지를 뵈러 사랑에 나갔을 때 새서방님이 자꾸 콜록거리자 아가 어디 몸이 아프냐 하고 물으니 새서방님이 예, 요즘 병이 났습니다. 하거늘 아씨가 말을 듣고 그게 모두 산나물을 너무 많이 먹은 까닭이랍니다. 하고 말하니 아비가 듣고 어디서 산나물이 났기에 너만 먹느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